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겠는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5개 정도 데이터가 있다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또는 가장 작은 것 또는 중간 것 또는 두 번째 큰 것 이런 것을 조건으로 주고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작은 것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게 5개의 데이터가 있다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으려면은 직감적으로라도 5개를 다 뒤져봐야 가장 작은 게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n번을 비교를 해야만 이 가장 작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작은 걸 한번 생각해보죠. 가장 작은 것보다도 다음 큰 거, 그러니까 두 번째 걸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결국은 두 개를 계속 어떤 버퍼 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이쪽에는 가장 작은 거, 이쪽은 두 번째 작은 거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게 가장 작은 거고 이거 두 번째 작은 거니까 이 값이 들어있다가 그보다 더 작은 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밀리면서 그죠? 이게 밀리면서 여기에 더 작은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장 작은 거 구할 때는 각각 한 번씩만 비교하면 되지만은 두 번째 작은 것을 구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거하고 이것을 밀어내고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보다 더 크다면은 이렇게 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세 번째 작은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거든요. 요걸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 생각하면 또 한 번 더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런 좀 실제 n번 비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은 n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n에 비례한다는 것, 이 개수에 비례한다는 것, 개수에 맞게 비례한다 이런 것을 선형이라고 해요. 선형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팅을 할 때 보면은 그죠? 정렬을 할 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n 로그 n이었죠.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가장 작은 걸 찾는다, 가장 큰 걸 찾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선형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형 시간에 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평균 선형 시간 선택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한다. 선택 알고리즘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n에 비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시간 분석도 한번 해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선형시간 선택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면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수행시간 분석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평균 선형시간 선택 알고리즘과 최악의 경우 선형시간 선택 알고리즘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어떤 배열 A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첫 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n번 비교를 하면 끝나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번째 작은 원소를 찾겠다. 데이터가 100개 있는 중에서 10번째 작은 원소를 찾겠다면 이 배열 속에 결국은 10개를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다 저장해놔놓고 여기에서부터 국까지 그죠? 인덱스 우리가 배열 C연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누구까지 이 배열 속의 데이터를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결국 저장을 하겠죠. 데이터가 하나씩 밀려올 들어올 거예요. 그죠? 가장 작은 게 어디냐 봐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에 큰 거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대충 이 위치에 들어갈 데이터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와가지고 여기에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하나씩 더 밀리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쪽이다. 이쪽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이쪽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여기로부터 비교해 와야 돼. 그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가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중에 10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는 것은 1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디에 들어갈 건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n개 있고 또 i번째라는 것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이게 i개를 더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i개의 데이터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모양들이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보면 결국은 n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을 한번 해봐요. 정렬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n 로그 n이죠. 그죠? n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소팅을 해버려요. 차라리 소팅해버리면 이 시간에 가능하니까 소팅을 해놔놓고 그 중에서 인덱스 i번째, 10번째도 그럼 10번째 바로 점퍼를 딱 하면은 그냥 거기에 i번째가 있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식하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팅을 해놔놓고 I 번째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I 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알고리즘은 선형 시간에 거의 가깝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만든다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팅의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이거고 최악의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 n에 비례하는 모양으로 가장 접근하는 것이 알고리즘은 가장 좋은 거니까 선형 시간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요 선형 시간에 가까운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I 번째 작은 수나 I 번째 큰 수 이런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에 소요된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에 가깝도록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택 알고리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있는 거 아니면은 최고 왼쪽에 있는 걸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특정 한계를 잡아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이것보다도 작은 놈은 왼쪽으로 보내고 이것보다 큰 놈은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5가 이게 선택되었는데 15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왼쪽에 갔고 큰 것은 오른쪽에 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작은 원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원소는 결국은 이 두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를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 대상에서 제어가 되는 거죠. 인덱스가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적어도는 5, 6이가 가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선택할 필요가 없고 여기 왼쪽에 지금 선택된 3개 중에서 두 번째 PN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이 되는 아직은 이 상태가 아직 정확하게 1등째, 2등째, 3등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와야 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왼쪽이 지금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고 나면 다시 여기서 3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은 왼쪽에 큰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어서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하는 두 번째가 어디 있는지를 또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7개보다는 오히려 큰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큰 걸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7번째 작은 원소를 찾으려면 아까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기준으로 해서 큰 것은 오른쪽으로 작은 것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 15 인덱스가 4 인덱스이기 때문에 7 인덱스인데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요 안에서 7번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을 찾게 되는데 공교롭게 떨어지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73,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73보다 큰 거는 오른쪽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가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73은 이제 기준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제 선택이 73 인덱스가 10이잖아요. 그죠? 7은 아직도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73이 빠져나가고 65 중에서 선택이 65를 기준으로 큰 것은 오른쪽으로, 작은 것은 왼쪽으로 그렇게 가겠죠. 또 여전히 7 인덱스는 아직도 65의 왼쪽에 있습니다. 65 날아가고 이번에 29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왼쪽에, 큰 것은 오른쪽, 29를 작은 것은 20만 왼쪽에 오고 31가 다시 바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7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7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사실은 소요가 되죠. 이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선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게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것이 어느 것이냐, 또는 뭐 가장 큰 것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찾는 것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찾게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선택 알고리즘 selec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A라는 배열을 P 인덱스에서 R 인덱스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I 번째 걸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P와 R이 같다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개밖에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A의 P를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쪼개입니다. 파티션이라는 함수. 이 파티션은 지난번에 봤던 퀵 정렬 있죠. 퀵 정렬에서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값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왼쪽을 선택하고 또 오른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째 걸 찾을 때는 금방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작은 거는 왼쪽에, 큰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나누는 건 픽 정리라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요게 이쪽이든 오른쪽이든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K라는 놈이죠. 이 K라는 놈이 요 기준 원소가 될 테고, 중간에 있는 거죠. 기준 원소가 될 테고, 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I입니다. 그죠? I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은 셀렉트 함수를 다시 부르는데, 이제 왼쪽 요 부분을 가지고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I하고 K하고 같으면 찾겨진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거니까 그냥 그걸 리턴하면 끝입니다. 근데 I가 결국 K보다 큰 경우에는 또 이걸 넘겨줘서 Q 플러스 1에서부터 R까지 해서 또 이게 결국 I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셀렉트 합니다. 이 알고리즘 평균 수행 시간이 N에 비례하며, 이것이 왜 N에 비례하냐면 이렇게 해도 한쪽밖에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이쪽 반은 뿌려집니다. 우리가 킥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실제로 소팅을 다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쪼개가지고 또 이거 따로 소팅하고 이거 따로 소팅하고 전체를 다 이제 소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N 로그 N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쪽만 선택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평균적으로 작은 N에 비례하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N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선택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어요. 우연히 재수가 없이 계속 어떤 걸 선택하는데 중앙이죠. 분리를 할 수 있는 중앙 요 숫자를 선택할 때 이게 뭐 최고 왼쪽에 치울 수 있거나 숫자는 최고 오른쪽에 치울 수 있거나 이렇게 되죠. 계속 최고 오른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씩만 계속 그때 선택할 때마다 한 개씩만 계속 제어가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나머지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네 번째 n-3, 다섯 번째 n-4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가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이거 끝까지 계속 한 개까지 남을 때까지 돌아가니까 n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수행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행 시간을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이 t의 n은 뒤에 있는 요 분할 비용이에요. 분할 비용은 이렇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분할을 하는데, 요 비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쪽 게 이제 t의 n-1이 되겠죠, 그죠? 이게 n이니까 n-1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쪽을 k-1로 잡고 요걸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t의 n-k를 잡았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반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또 잡아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분해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것이 또 반을 또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큰 걸 구할 때, 예를 들면 나누는 부분이 중간에 딱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눠진다고 했죠. 그럼 이쪽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실제 양이 많으니까. 그다음 이건 좀 더 작으니까 양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예를 들면 또 다음에 나누는데도 이거 큰 걸 가지고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또 요것이 선택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맥스를 계속 선택한 거. 평균적으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나눠질 때 큰 걸 선택한 것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하면은 평균값이 나오지만 큰 걸 하면은 평균보다도 당연히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이게 K가 1에서부터 N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N번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진행될 때까지 계속 큰 것만 계속 선택을 해서 이게 왼쪽, 오른쪽을 둘 중에서 큰 비용이 나오는 부분만 선택해서 계속 n분의 1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눈 그값보다는 반드시 비용이 작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수식으로 또 좀 더 풀었으면은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2분의 n에서 n-1이에요. 반쪽을 쪼갰죠, 그죠? 반을 딱 쪼갰어요. 반을 쪼갠 부분이 2분의 1에서 n-1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합한 거예요. 그것을 합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한 거죠. 자, 곱하기 2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까는 요 위에 있는 tk-1이나 t의 n-k는 반쪽짜리를 선택한 거죠. 반쪽짜리를 계속 선택해서 이렇게 합해했다는 것 보다는 이 전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렇게 이제 수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위에 있는 수식은 소위 말해서 반쪽, 그죠? 반쪽을 나눠서 큰 것을 선택합니다. 큰 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를 합한 거고, 단순하게 반만 합한 거죠. 자, 밑에 있는 요것은 이 반쪽짜리를 계속 합하긴 해요.
똑같이 반이죠, 그죠? 여기는 큰 걸 했고 여기는 반쪽짜리를 했어요. 반쪽을 합해갔어요. 합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럼 당연히 큰 거 선택한 것보다는 반쪽 곱하기 2를 한 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적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수식을 보면은 어떤 K에 대해서 이제 반쪽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 반쪽짜리를 선택해서 뭐 이게 2분의 N이고 이게 N이죠. 그래서 요 K 어떤 K에 대해서 요 T의 N을 우리가 앞 슬라이드 보았습니다. 요 부분이 TN으로 되어 있죠. 요 TN 대신에 요 K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충분히 큰 상수 C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식을 증명을 할 겁니다. TK를 CK라고 이렇게 CK보다도 작도록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 수식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것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그 수식이 이제 만족하는 걸로 됩니다. 그 수식을 계속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은 이쪽 부분이 얼마만큼이냐면 이쪽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죠, 그죠? 전체 K가 1에서부터 N-1이니까 전체예요. 전체 빼기 K가 1에서부터 2분의 N-1이니까 앞쪽이죠, 그죠? 이 전체에서 요것을 뺀 거예요. 이 부분을 뺀 것이 결국은 뒷부분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전개를 해봤어요. 결국 이것은 합 구하는 시그마니까 합 구하는 수식에 의해서 2분의 N이 그대로 내려오고 2분의 CN-1이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N이 뭐예요? 2분의 N-1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N이기 때문에 요 2분의 N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N-1이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걸 자세히 보면은 C는 앞으로 나갔죠, 그죠? C는 앞으로 나가고 C도 앞으로 나가고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뺐어요. 이렇게 하나를 더 뺐어요. 1에서 하나를 더 빼고 여기는 없는 데서 하나를 더 빼니까 마이너스 1이 생겼죠, 그죠? 요것보다 하나 더 뺀 것보다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더하기가 붙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요 부분이 더 작겠죠, 그죠? 여기 한 개를 뺀 것보다는 이게 빼기가 더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위의 수식보다는 아래 수식이 훨씬 더 큰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해 보면은 앞부분은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실제 여기까지 하면 3차가 1차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C가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그죠? C가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요 CN하고 요 CN은 같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이제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를 잘 따져보면은 C가 충분히 크게 되면은 마이너스 CN 나누기 4 더하기 C 나누기 2 이렇게 C가 크게 되면은 어느 값이 크지냐면은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C 곱하기 N이니까 이 값이 상당히 커지게 돼요. 요 부분은 N이 뭐 이게죠? 분모기 때문에 이 값은 N이 충분히 커지고 C가 충분히 커지고 요거는 별로 이렇게 N이 예를 들면 C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될 테니까 이거 그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고 2분의 C 해도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CN 나누기 4 한 것보다는 작아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값을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N 마이너스 어떤 걸 한 것보다는 CN이 적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정한 TN을 뭐예요? 그냥 K만 둔 거죠. K만 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N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어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N 제곱이 나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이게 선택을 했는데 계속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N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선택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이 어떻게 분할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잘 균형이 맞춰지면은 N에 비례하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에 비례하는 정렬보다도 실제로 더 안 좋은 수행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분할의 균형이 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N에 비례하는 그런 수행 시간을 갖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분할의 균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는 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값이 있습니다.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작은 거, 큰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할 때 최악의 경우에 잘못 배치가 되면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n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한이 되는데 좀 복잡한 모양이 됩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를 5개씩 다 자릅니다. 이렇게 5개씩 다 잘라줘. 이렇게 5개 잘라서 이렇게 묶음을 만듭니다. 자,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 5개를 기준으로 이 5개 중에서 가운데 값을 이렇게 두고 위쪽은 작은 거, 아래쪽은 큰 것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제로 어느 게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는 이것보다는 분명히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것보다는 분명히 작아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5개씩 5개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비교는 4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위쪽은 작은 거, 아래쪽에는 큰 거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총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 어제는 35, 30, 37, 37개라고 우리가 감수를 합시다. 그죠? 5개씩 자르다 보면 마지막에 2개 남는 건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순서는 이게 더 작고 뭐 이게 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렇게 5개 중에서 5개 이렇게 쭉 나눠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앙 값들을 이렇게 또 일일로 세웁니다. 이렇게 중앙값 일일로 쭉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5개 중에서 중앙값들을 만들어내는 건 요것 중에서 또 중앙값을 찾습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이 한 개밖에 없지만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이 2개가 나올 때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아무 개나 선택을 해가지고 중앙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작은 것은 왼쪽에 그리고 큰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한 개씩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묶음들을 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값의 중앙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중앙값들이 작은 놈은 왼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전체를 5개짜리 전체를 보내는 겁니다. 이쪽도 큰 쪽의 그룹에 속하는 5개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배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이거 중앙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큰 거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걸 중앙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큰 거로 되어 있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중앙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큰 거로 되어 있고 위쪽은 작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중앙값의 중앙값이 m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것보다 이것이 크다 했죠. 그죠? 이것이 크다. 이 전체가 3개가 이 3개는 이것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이 전체 4개는 이것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을 다시 표시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m 값보다도 이놈들이 다 크다는 얘기는 이 부분도 결국 m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크거나 같은 모양이고 이 부분 전체를 다 하면은 m보다 크거나 같은 모양이 되고 요 m보다 작은 요 중앙값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에서는 얘네들이 다 이것보다 실제로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그죠? 이 전체가 결국은 이 m보다도 적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그룹하고 이쪽에 있는 그룹은 실제로 저 중앙값의 중앙값 m보다는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작다, 이것보다 작다 했는데 실제 이것보다 작은 요 m보다도 실제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배치가 되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분명히 크고 확실하게 크고 이건 분명히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략 한 뭐 4분의 2가 좀 안 되죠. 그죠? 37개 중에서 이게 지금 37개 중에서 몇 개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13개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대충 한 3분의 1 정도 그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3분의 1보다 좀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다시 요 작업을 다시 합니다. 이거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냅두고 그죠? 이거는 이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다시 이제 5개씩 나누게 되겠죠. 자, 요것만 가지고 5개 나누면 예를 들면 요렇게 5개, 예를 들면 요거 해서 요거 묶어서 요렇게 5개죠. 그 다음 요 3개. 이렇게 해서 얘네들끼리의 중앙값 하나를 찾아내고 요 5개에서의 중앙값 찾아내고 요 3개에서의 중앙값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또 크거나 작거나 또 이렇게 좌우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얘네를 기준으로 큰 놈과 작은 놈이 배치가 될 때에 대충 뭐 반반씩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봤던 알고리즘 같은 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값을 정할 때 잘못 정하면은 어떤 값들이 한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에 있는 양과 여기에 있는 양은 거의 비슷해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이쪽 3분의 1 정도 되는 이쪽 부분이 한쪽으로 실제로 이렇게 다 몰려간다 해도 그죠? 이쪽으로 다 몰려간다 해도 이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3분의 2 정도는
한쪽으로 몰리고죠. m을 기준으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도 결국은 3분의 2 정도만 몰리고 3분의 1 정도는 또 한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그런 일들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죠. n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그 그림을 이게 실제로는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배열 A에서 P에서 R까지 인덱스가 있고 그 중에서 i번째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고 간주하면 그죠? 원소의 총수가 5개 이하이면은 그냥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죠? 5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5개가 넘으면은 5개씩 이렇게 그룹으로 나눕니다. 보았죠? 5개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그 나눈 그룹에서 중앙값을 찾아냅니다. 5개 중에서 중앙값.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죠? 5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앙값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이게 5개가 아니라 또 5개가 또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중앙값. 그리고 또 5개 중에서 또 중앙값.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100개면은 총 20개의 이런 그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앙값들 중에서 이제 4번에 가면 이 중앙값들 이게 M1이고 이게 M2고 M3가 될 텐데 이 전체 이것들의 중앙값들의 중앙값 m을 재기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이게 계속 3개밖에 없을 때는 중앙값이 1개밖에 없지만은 짝수일 경우에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운데 있는 값이 2개가 나오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뭐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값이 중앙값 m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통째로 그죠? 통째로 좌우 배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m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큰 놈만 오고 이쪽은 작은 놈만 오고 아직까지 이쪽하고 이쪽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모아가지고 다시 리니어 셀렉터를 불러서 이렇게 다시 재기적으로 또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또 분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분배를 일단 하고 나면은 m을 기준으로 뭐 어느 부분이 작고 어느 부분이 크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총 100개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i가 예를 들면 30번째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뭐 i가 이쪽에 속하는지 이쪽에 속하는지를 선택해서 뭐 이쪽이 선택이 되면은 이쪽만 빼내가지고 다시 이 알고리즘을 또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0번째가 이제 결국 언젠가 또 작해지게 되겠죠. 앞에서 보았던 이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에도 n에 비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추정 후 증명 기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알고리즘은 tn이라고 보면은 요 5개씩 나누는 그 시간 앞 알고리즘 4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앙값이 중앙값 m을 정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작은 데이터고 이거는 큰 데이터고 m에 비해서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몰라요. 작은지 큰지. 이걸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반복하는 그런 모양이 요게 6번에 해당되는 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앞 알고리즘의 1번, 2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오버헤드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은 결국 이 알고리즘도 n에 비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명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 어제 받지 못했어.